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요즘 부쩍 말이 없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오늘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차마 말하지 못하는 12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자식은 다 말해주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효자 효녀일수록 부모님 마음 상하실까봐 더 말을 안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식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오후 6시면 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밤 10시에도 회사에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합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지쳐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집에서는 배우자하고 다투고 아이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다. 자식들은 위로받고 싶은데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이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들으면 누구라도 지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너 키울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들은 이미 100번도 넘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네 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듣는 척만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반응을 멈추는 현상이지요. 자식들이 듣는 척만 한다면 혹시 같은 말을 너무 자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세요. 요즘 읽은 책, 본 뉴스, 새로 배운 것. 자식들도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자식들에게도 자식들만의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의 자식이기 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자녀, 양육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부모님도 젊었을 때 배우자와 자식을 먼저 챙기지 않으셨나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보다 내 가정이 먼저였잖아요. 자식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간섭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집에 가면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애를 왜 이렇게 키우냐? 돈을 왜 이렇게 쓰냐? 며느리가 집안일을 안 하네. 사위가 벌이가 시원찮네. 자식들은 이런 말들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게 자식들의 삶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면 물어볼 때만 해주세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앞에서 자식을 혼내지 마세요.
자식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손주 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서운하실 겁니다. 손주를 봐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맡기고 갑니다. 늦게 데리러 와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손주를 좋아하니까 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집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 맡기는 겁니다. 물론 손주는 귀엽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안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만 봐주겠다고 말하세요. 부모님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정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프시는 겁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이제 얼마나 더 아프실까? 나중에 누가 모실까?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들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건강하게 계셔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하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의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실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비용, 병원비, 간병비, 다 돈입니다. 만약 부모님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많으면 서로 떠넘기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돈을 함부로 쓰시는 걸 걱정합니다. 괜찮은데 쓰시는 건가? 사기 당하는 건 아닌가? 다단계에 빠진 건 아닌가? 부모님이 큰 돈을 쓰신다고 하면 자식들은 불안해집니다. 여덟 번째,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일에 억지로 오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잔소리하시고 음식을 계속 권하십니다. 배우자는 불편해하고 아이들은 심심해합니다. 집에서 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편하게 해주시면 자식들이 더 자주 옵니다. 오면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홉 번째, 부모님의 과거 자랑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다. 요즘 애들은 편하게 산다. 자식들은 이런 말이 정말 듣기 싫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이 낳아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요즘대로 힘듭니다. 경쟁은 더 심하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시대가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과거 자랑보다는 지금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열 번째, 형제자매 간의 차별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르게 느낍니다.
형은 항상 편애받았어. 언니만 좋아했잖아. 오빠한테만 돈 줬잖아. 어렸을 때의 상처는 어른이 되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다 옛날 일인데 왜 그러냐고 하시면 자식들은 더 서운합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좀 덜 챙긴 것 같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11번째, 부모님이 고집스럽고 변화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부모님은 그대로입니다.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려도 다음날이면 까먹으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하십니다. 자식들은 이런 모습이 답답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은행도, 병원 예약도, 택시 부르는 것도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이것을 못하시면 자식들이 다 해드려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것이 자식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12번째,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가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보다 많이 늙으셨네. 걸음걸이가 느려지셨네. 말씀이 어눌해지셨네. 하지만 자식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못 찾아뵙는 겁니다. 찾아뵙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요. 역설적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우리 자식이 날 그렇게 생각하다니 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주 못 찾아와도, 전화를 자주 못해도 그들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들이 집에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이 자식들이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식에게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자식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바쁜데 괜찮아. 짧게 이야기하자고 해보세요. 집에 오면 편하게 쉬다 가라고 해보세요. 잔소리 대신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님이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올 겁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